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조준입니다. 네, 오늘은 수정체 탈구와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랑 같이 볼까요? 이거 눈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눈 때문인데요. 이 눈에 있는 각막과 동공, 그리고 그 안에 수정체란 구조물을 통해서 빛이 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검은 동자를 보면 홍채가 조리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구멍이 이제 동공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이 있으면 빛이 눈 속으로 들어와 망막이라는 신경에 초점이 맺히면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동공이고요. 그 안쪽에 수정체라는 렌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체는 수없이 많은 얇은 끈에 매달려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렌즈는 매우 두꺼운 볼록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렌즈가 빛을 모아줘서 정확히 초점을 망막에 만들게 됩니다. 이 수정체가 본래는 아주 투명하기 때문에 빛이 그대로 통과를 하여 망막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가 점점 단단해지고 혼탁해지거든요. 그래서 혼탁해진 이 수정체를 통과한 빛은 뿌옇게 들어가게 되고요. 보이는 풍경도 뿌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이란 병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노화 현상이죠. 새 창문의 유리를 보면 매우 깨끗하게 잘 보이지만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유리에 때가 껴서 밖이 뿌옇게 잘 안 보이는 것이 그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세 남자 환자인데요. 침침하게 보인다고 저희 병원 오셨습니다. 자, 동공 안쪽으로 백내장이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안과 검사 장비인 색극등 현미경으로 눈을 들여다보면 눈 안의 구조물을 조금 더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백내장이 보이시나요? 내부에 노란 게 백내장인데요. 이게 동공이 작아서 가려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따라서 산동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 동공의 역할은 눈 속으로 들어오는 빛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는 보통 이렇게 작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 속의 구조물을 관찰하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동공을 크게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산동 검사입니다. 그래서 약을 놓고 검사를 하게 되고요. 눈에다 약을 떨어뜨리고 30분 정도 기다리면 동공이 커집니다. 어떻게 백내장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시나요? 색극등 현미경으로 보면 조금 더 노랗게 혼탁해진 수정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 진단은 백내장이고 이분의 침침하게 보이는 원인은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백내장이 있으면 뿌옇게 보이고 침침해서 일상이 불편하게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백내장 치료는 수술입니다. 자, 백내장 수술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요 수정체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각막 가장자리에 작은 절개창을 냅니다. 이 수정체는 얇은 막에 쌓여있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부 혼탁 물질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쪽에 얇은 막을 벗겨내서 구멍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체 유화기구를 이용해서 내부 덩어리를 제거합니다. 이러면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주머니 형태만 남게 됩니다. 이 주머니가 오늘 주제의 핵심인데요. 이 주머니가 얇은 끈에 의해서 매달려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 주머니 안에 이제 인공수정체를 넣고 나오면 수술은 끝이 납니다. 이 인공수정체를 제가 직접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수술할 때 쓰는 인공수정체 패키지입니다. 이걸 패키지를 이렇게 까보면 저희가 수술할 때 이걸 열게 되고요. 그럼 안에 이제 설명서가 들어있고,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 실제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소독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까서 쓰게 됩니다.
수술실에서 요거를 열어주게 되면은 요 안에 이제 인공수정체가 들어있죠. 초점이 맞나요? 네, 요게 인공수정체이고요. 요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요거를 또 이렇게 열면 요 안쪽에 인공수정체가 들어있거든요. 포셉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요것이 인공수정체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요렇게 빼고 있습니다. 손끝이랑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요것도 근데 눈 안에 그 절개창으로 넣을 때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또 요렇게 생긴 카트리지에 삽입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이거를 요 안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요 카트리지를 또 딱 접어가지고요. 요거를 요 인젝터에다가 이렇게 꼽습니다. 그래서 이 인젝터를 눈 속에다 쏴주면 이제 여기서 인공수정체가 쏙 앞으로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장면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각막에 작은 절개창을 내는 장면이고요. 요 내부 덩어리를 이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앞쪽에 얇은 막을 벗겨내서 구멍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주머니가 열려진 모습을 이제는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요 내부 구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초음파 유화 기구가 들어갑니다. 요 조각을 제거하는 장면이고요. 요걸 한꺼번에 내용물을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각조각 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또 다음 조각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다 먹고 나면 이런 식으로 좀 깨끗해지고요. 이제 나머지 찌꺼기까지 다 제거하고 나면 정말로 수정체가 그 백내장이 없는 깨끗한 수정체가 되는데 이제 막만 남은 거죠. 얇은 주머니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주머니만 있는 상태죠. 여기에다 이런 인공수정체를 이제 넣게 되고요. 인공수정체 아까 말씀드린 그 카트리지에 집어넣은 다음에 인젝터에 꼽아서 이제 요거로 눈 속에 넣어주게 됩니다. 인공수정체가 말려서 안에 삽입을 하게 되고요. 이제 눈 안에 말려서 들어간 인공수정체는 그 안에서 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저 이제 인공수정체 펴주면 되고, 여기 다리가 펴지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천천히 펴지면 수술은 끝이 납니다. 깨끗해졌죠? 자, 수술 후 사진입니다.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색극등을 비추어 보면 내부에 혼탁한 수정체는 없어지고 이제 투명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수술 전 혼탁한 수정체와 수술 후 깨끗해진 인공수정체가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안약을 점안하여 산동해 보겠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시죠? 이쪽은 백내장이고 이쪽은 수술 후 인공수정체가 들어가 있는 눈입니다. 색극등을 비추어 보면 명확하게 안에 노란 수정체가 있고요. 안에는 이제 인공수정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자, 인공수정체는 이런 형태로 눈 안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네. 요거를 잘 보시면 이제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수술 후에 백내장이 없어지고 깨끗해진 인공수정체를 통해서 다시 깨끗하고 선명한 시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인공수정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인공수정체가 없어지면 초점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냥 뿌옇게 보이게 되죠. 이 렌즈가 거의 20디옵터의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많이 뿌옇게 보입니다. 수정체가 하는 그 볼록 렌즈 기능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내장은 없는데도 보이지는 않게 됩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백내장 수술하면 덮인 것만 살짝 걷어내기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공수정체를 넣지 않으면 이렇게 보이질 않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는 병이 있습니다. 이 수정체 주머니는 선모체 소대라는 얇은 끈에 매달려 있는 구조인데요.
이 선모체 소대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약해지게 되고 더 이상 이 수정체를 지탱하기 힘든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공수정체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지 못하고 흔들거리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예 수정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공수정체 탈구입니다. 증상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인공수정체가 없는 상황과 똑같고요. 뿌옇게 보이면서 시력이 뚝 떨어집니다. 잘 쓰고 있던 안경이 갑자기 벗겨진 것이나 다름없죠. 자, 그럼 실제 환자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4세 남자 환자시고요. 5년 전에 백내장 수술하셨다고 하였는데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시력이 안 보인다고 오셨습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되시나요? 색극등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두 사진을 함께 보면서 확인해 보죠. 동공 안쪽에 이상한 게 보이시나요? 이게 뭘까요? 산동을 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동을 했더니 동공 안쪽에 내용물이 좀 더 자세히 보이는데요. 이만한 구조물이 있고 여기에 연결된 또 다른 구조물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런 상황입니다. 인공수정체가 제자리에 위치해 있다가 매달고 있던 주변 선모체 소대들이 점점 약해지고 뜯기고 하면서 인공수정체가 아래로 이렇게 처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공수정체 탈구죠. 진단명입니다. 단면도로 상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공수정체를 매달고 있던 선모체 소대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요. 그러면서 인공수정체가 이렇게 덜렁덜렁 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공수정체가 제자리에서 떨어지게 된 거죠. 이러면 초점이 맞지를 않으니 잘 보이지 않게 된 것이고요. 이런 상황을 이제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인공수정체 다리만 보이죠. 여기에 다리만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수술해야 됩니다. 자, 수술 방법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눈 속으로 들어간 수정체를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눈 속에는 유리체라는 이런 젤리 같은 물질이 꽉 차 있고 이 안에 들어간 인공수정체는 유리체와 같이 엉겨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유리체를 제거하는 기구가 들어가서 유리체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탈구된 인공수정체를 눈 앞쪽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기구를 사용해서 인공수정체를 빼내야죠. 자, 여기까지 실제 수술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안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포트를 꼽아야 합니다. 안구를 수술하는 동안 유지를 할 수 하기 위해서 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장치를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눈 속에서 조작할 수 있는 포트 2개를 더 꼽아가지고 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눈 안에 떠다니고 있는 인공수정체가 보이시나요? 이것을 진짜 작은 포셉으로 잡아 끌어올려 가지고 눈 앞쪽으로 올려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 앞쪽으로 끌어올리고 이 절개창이 작기 때문에 이 거대한 인공수정체를 그대로 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절반을 눈 속에서 가위로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돌려가면서 빼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쏙쏙쏙쏙 돌리면서 인공수정체를 싹 빼면 오케이, 이렇게 잘 나왔죠. 이제 진짜로 안에 아무것도 없는 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인공수정체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됐어요. 안에 인공수정체가 없어졌죠.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보이질 않으니까 이 수술 다음 단계는 인공수정체를 요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백내장 수술할 때랑은 다르게 수정체 주머니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눈이죠. 그럼 이런 눈에서 인공수정체를 이 위치에다가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인공수정체를 사용합니다. 이 인공수정체에 앞쪽 다리에다가 실을 연결하고요. 뒤쪽 다리에도 실을 연결합니다. 매우 얇은 실이죠. 그리고 공막 부위에, 여기를 공막이라고 하는데요. 공막 부위에 주사 바늘을 삽입해서 그 바늘 구멍을 통해서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럼 이 앞쪽 실은 공막에 이제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렌즈를 안쪽에 넣어 줍니다. 그럼 앞쪽 실은 공막에 연결되어 있고요. 뒤쪽 실은 각막을 통해서 그냥 삐져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실도 공막에 연결하기 위해서 역시 또 같은 방법으로 주사 바늘을 꼽아서 실을 통과시켜 빼줍니다. 그럼 이제 인공수정체는 눈 속 제 위치에 자리를 잡았고요. 실은 이렇게 길게 밖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을 해야 되니까 양쪽 실을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실이 빠지지 않게 열을 가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실 끝을 뭉툭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인공수정체가 제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 이 실에 걸려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입니다. 네. 실제 수술 장면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무것도 없는 눈에서 이제 하는 건데요. 렌즈 넣는 위치를 잡기 위해서 정중앙에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인공수정체고요. 이 인공수정체 앞쪽 다리에 실을 걸어줍니다. 렌즈는 역시 접어서 눈 안으로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카트리지에 인공수정체를 넣어주고 뒤쪽 다리에도 실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걸어줍니다. 렌즈를 이제 인젝터 안으로 쏙 넣으면 렌즈는 완성이 준비가 됐고요. 이제 이 가느다란 바늘을 집어넣어서 앞쪽 실을 바늘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빼줍니다. 그럼 앞쪽 실 한 가닥이 밖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 가닥도 밖으로 이렇게 빼줘서 앞쪽 실 두 가닥이 공막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렌즈를 안에 넣어주게 되고요. 그럼 렌즈를 안에 넣어주고 뒤쪽 실은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뒤쪽 실 역시 바늘을 통해서 바깥으로 빼주고요. 두 번째 뒤쪽 실 가닥도 역시 바늘을 통해서 바깥으로 빼줍니다. 굉장히 얇은 바늘과 굉장히 얇은 실입니다. 30게이지 니들과 6제로 프롤렌이니까 엄청 얇죠. 이제 인공수정체는 제자리에 위치해 있고 두 실이 양쪽 끝을 잡아주고 있는 형상이 됐습니다. 이제 긴 실을 마저 잘라주고 실의 끝단을 열을 가해서 이렇게 뭉툭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뭉툭하게 만들어주고요. 여기도 잘라서 뭉툭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속으로 빠지지는 않겠죠. 요거는 그냥 결막 안으로 이렇게 묻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안쪽으로 쏙 넣어주면 되고요. 봉합하는 거 없습니다. 무봉합 수술이고요. 인공수정체 제자리에 있고 상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포트도 그냥 쏙 빼주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요것도 봉합하지 않고요. 이제 연결된 거 다 빼고 나면 이제 수술은 깨끗하죠.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이죠. 눈만 마취하고 하게 되고요. 그렇게 아프지도 않습니다. 자, 수술 다음날 사진이고요. 다음날 바로 시력이 많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 1개월째 거의 다 회복된 사진입니다. 자, 수정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아까 실을 뭉툭하게 만들어서 묻어놓은 곳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인공수정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실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끝단이 있고 여기 매달려 있는 거고요. 인공수정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수술 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수술 전에 탈구된 인공수정체 다리가 그대로 보이고 있고 수술 후에는 인공수정체 제자리를 찾은 모습이어서 투명하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인공수정체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쪽은 수정체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여기는 제자리를 찾은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것이 인공수정체 이제 공막 고정술인데요.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은 수정체가 탈구되었을 때 하게 됩니다. 수정체 탈구라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과 또 다르게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수정체 탈구가 어떨 때 발생하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를 보시죠. 이게 선모체 소대가 본래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본인 수정체가 그냥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66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백내장이 심하게 꼈죠. 이게 그 백내장 수정체를 보이고 있으신데요. 진료실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데 그냥 수정체가 눈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덜렁덜렁 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분들 이제 백내장 수술하려면 준비를 다 하고 들어가야죠. 자, 이런 경우 선모체 소대가 약해서 수정체가 겨우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이런 분들 백내장 수술하려고 수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눈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봤던 요 수정체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로 변환해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런 분들 수술을 하는 걸 보면은 여기 안에 수정체가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죠.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먹히지도 않고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눈 속으로 쏙 빠져버립니다.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네.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드물기는 한데 외상에 의한 경우고요.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선모체 소대가 약해지고 이로 인해서 인공수정체가 눈 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인공수정체 제거하고 역시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는 이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인데요. 눈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의 방수, 즉 눈의 물 흐름은 물이 생성이 돼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고 눈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선모체 소대가 약해지면 우리 수정체, 렌즈가 앞으로 밀고 올라갑니다. 이게 밀고 올라가면 여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안쪽에 압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급성 녹내장이죠. 이때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요 상황은 치료를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얼마 안 있어서 렌즈가 그냥 빠져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흔들거리다가 눈 속으로 빠지는 거죠. 자, 이분 63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급성 녹내장이 발생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렌즈가 눈 속에 들어간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수정체가 망막 안에 들어간 사진인데요. 요 눈 속의 망막을 저희 검사 장비를 통해서 사진을 탁 찍었는데 이 수정체가 눈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 수술하려면 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눈 속에 들어간 영상이고 수술 장면인데 여기 시신경이 있고 눈 안에 렌즈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눈 속에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눈 속에서 제거하려고 보면은 막 날아다니면서 제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거를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보여드린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본래 수정체든 백내장 수정체든 아니면 인공수정체가 되었든 수정체가 제자리에서 떨어져서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이 수정체 탈구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의 치료는 수술할 수밖에는 없고요.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요 아무것도 없어진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위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한 방법을 사용해서 인공수정체를 양쪽 공막에 실로 걸어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정체 탈구와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에 대해서 다양한 경우와 그 수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새 이런 환자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정체 탈구가 돼서 공막 고정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어떤 수술인지 잘 이해를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그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수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뭐 어렵진 않으셨는지, 네. 아니면 뭐, 네. 너무 빨리 진행한 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면, 네.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하면 교체가 필요한가요? 교체 주기는 얼마인가요? 그 백내장 수술 말씀하시는 거죠? 백내장 수술할 때 이제 인공수정체, 아까 보여드렸던 인공수정체, 어디 갔죠? 네. 진짜 조금 해가지고, 수정체가 여기 바닥에 어딘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눈 안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그냥 평생 그거를 갖고 사시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인공수정체 탈구,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그냥 뭐 사시는 날까지 그냥 잘 쓰시면 됩니다. 교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일생에 한 번 하시면 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각막이 안 좋으시다고요? 각막 이식은 인공각막을 사용하는지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네, 맞습니다. 각막, 아까 뭐 눈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지만 맨 바깥에 있는 까만 동자의 그 투명한 막이 이제 각막이죠. 보여드릴까요? 여기 슬라이드 잠깐만 띄워봐 주시면. 여기가 이제 수정체인데 이게 홍채고 요 맨 앞에 있는 요 막이 각막이에요. 여기가 각막이죠. 요 각막은 아주 투명하기 때문에 빛이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 각막이 망가져서 여기가 혼탁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빛이 통과가 안 되니까 뿌옇게 보이게 되겠죠. 요 각막은 우리 눈에서 이식할 수 있는 부분은 각막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각막은 이식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뿌얘진 인공수정체는, 뿌얘진 각막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각막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인공각막은 없고요. 다 그 기증받은 각막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공률은, 그래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이식하시게 되면은, 잘 상의하셔서,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꼬미토리님, 안구건조증이 심해가지고 인공눈물을 자주 뿌리신다고요? 일회용 인공눈물 여러 번 쓰셔도 됩니다. 하루에 3번이 아니라 뭐 5번, 6번 넣으셔도 되니까요. 그냥 핸드크림 쓴다고 생각하시고 자주 넣으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진짜 인공눈물이 맞다면 그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규현님, 50대 중반이시고요. 아이고, 수정체 탈구 후 맥락막이 박리되셨어요. 저절로 붙으셨어요. 네. 그래서 현재 망막 상태와 영양 교정 시력은 0.8로 정상으로 돌아오셨는데요. 문제는 왼쪽에 변시와 소시, 어지럼증이 있으시고 어지럼증이 심해서 5개월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으세요. 시간이 약일런지요? 네, 시간이 약일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자, 수정체가 떨어졌죠.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을 텐데 이게 꽤 이렇게 조작이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여기 뒤쪽에 여기가 맥락막인데요. 이 맥락막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진짜 드물게 있을 수가 있죠. 맥락막 떨어진 거는 근데 저절로 붓게 되면은 너무너무 다행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해부학적으로는 다 정상화 됐다고 보셔야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듣고 보면 정상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너무 다행이고, 걱정 마시고, 일단은 5개월째면은 좀 더 충분히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6개월, 1년 뭐 이 정도 뭐 계속해서 회복은 될 거니까요. 네, 검진만 받으시면서 다른 합병증 생기지 않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지음님, 눈 비비는 습관은 정말 눈에 안 좋나요? 비빌 때마다 뭐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살짝 비비는 건 상관없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세게 비벼가지고, 막 이게 수정체가 진짜 떨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세게 비비면 안 좋으니까, 살살 해주세요, 살살. 네, 괜찮습니다. 이게, 손도 깨끗이 씻고 비비셔야겠죠? 네. 네, 나는 야광교맘님. 아이들의 경우 안과 검진을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눈 건강 관리는 미리미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요. 네, 아이들의 경우는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눈 시력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진을 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다른 병이 있거나 뭐 다른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 사이사이에라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죠. 네, 아마 안과에 가시면 그렇게 오시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수정체 탈구 수술을 안 하면 실명의 위험이 있나요? 자, 여기 다시 보시면은 이 수정체가 눈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슬라이드 다시 띄워주시면 수정체가 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눈 속에서 그냥 얘만 가만히 있어주면 사실 문제 없어요. 얘가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고 빛은 빛대로 들어가면서 보일 수만 있다면, 두꺼운 안경 끼고 볼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놈이 언젠가는 요 안에 있다가 뭐 그 시간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요 안에 망막을 다 망가뜨리죠. 염증이 만들어지고. 네. 그래서 일단은 수정체가 떨어지면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수술을 빨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얼마나 떨어져 있냐도 중요한데요. 뭐 살짝만 떨어져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완전히 뒤쪽으로 빠져버렸다면 그게 또 2차적인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하시는 게 원칙이죠. 하셔야죠. 네. 네, 잘 상의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박님, 수정체 탈구로 인하여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받으셨어요. 네, 안압 상승 문제가 생겨서 녹내장까지 진행됐습니다. 네, 가족력이 있다 보니 공막 고정술을 받을 경우 합병증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어떤 검사나 준비가 필요한지, 수술 중 어떤 조치가 있는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공막 고정술은 뭐 그냥 루틴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게 역시 또 아무래도 다양하게 눈을 건드리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공막 고정술 해놨는데 또다시 빠질 수도 있고요. 진짜 안압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가 약간 위치가 틀어져 가지고 뭐 난시라든지 뭐 근시나 원시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다양하게 검사를 하고 또 환자분이랑도 상의를 하고 상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하니까 일단 환자분이 뭐 특별히 주의하거나 뭐 해야 될 거는 없기는 하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일단 수술은 하기는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생긴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면서 네,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루테인이나 청광 안경이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되나요? 시력이 너무 떨어져서 둘 중에 하나를 좀 사보려고 하신답니다. 루테인은 이제 요거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면은요. 루테인은 요 눈 안에 황반 변성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나온 약이거든요. 그래서 황반 변성인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먹으면 예방 효과가 있고요. 평소에 그냥 아무것도 아주 건강하신 분이 복용하신다면 좀 글쎄요, 뭐 눈이 좀 부드러워지는 효과, 부수적인 효과 정도 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루테인을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막 강박적으로 드시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청광 안경은 이제 여기 눈 안으로
나쁜 빛이 들어오면 황반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사용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 수정체라든지 아니면 인공수정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빛은 차단이, 그 해로운 빛은 차단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뭐, 근데 특수한 상황이라면 뭐 햇빛을 너무 자주 본다든지 뭐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이런 실내 생활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그냥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끝냈나요? 이게 질문 그냥 많이 받으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님 이미 레이저 치료로 수정체 탈구를 해결을 하셨어요. 자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인공수정체 삽입을 제안받으셨고요.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에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을 하는데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수술 후 재탈구 가능성이냐 이식체 고정 실패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수정체 탈구를 레이저 치료로 해결하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수정체 탈구는 레이저로 할 수가 있나요? 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공수정체를 넣어야 된다고 하면 이제 그 적절하게 이제 눈 안에 상황을 정리를 하고 제 위치에 인공수정체를 넣어야겠죠. 특별히 레이저 치료를 했다고 인공수정체 넣는데 뭐 문제되지는 않고요. 특별히 뭐 위험 요소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눈에 뭐 특별한 그 해부학적 구조가 다른 점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환자분이랑 안과 의사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 본인 현재 상태에 대해서 네, 현재 상태에서 확인 받으시고 수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네. 네, 꼬부기님. 눈 건강관리를 위해서 먼 산을 바라보는 연습을 매일 합니다. 이런 습관이 도움이 좀 될런지요? 눈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먼 산 바라보는 거. 이 가까운 거 볼 때는 눈에 이제 그 조절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정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특히나 어렸을 때 너무 오랫동안 보면은 뭐 근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멀리 보면은 눈에 그 눈 안에 수정체가 좀 이렇게 좀 펴지니까 그래서 좀 그리고 또 멀리 보면 또 편안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결국 그런 효과가 더 클 걸로 보이고요. 몸 편안하게 컨디션 관리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게 결국은 눈 건강 관리에도 제일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먼 산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냥 밥 잘 드시고 건강 관리, 컨디션 잘 관리하시고 그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정 테이프님, 선글라스가 눈 건강 관리에 좋다고 김혜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선글라스는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핑크색, 갈색으로 된 컬러 선글라스도 괜찮나요? 안경에서 물어보니 잘 모른다고 하셔서. 네, 선글라스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 본인 눈이 편하셔야 돼요. 너무 밝은 데에서 눈부셔 하시거나 아니면은 밝은 데서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선글라스 쓰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뭐 선글라스 자체가 눈에 이렇게 막 영향을 주거나 한 건 없으니까 그냥 본인 편하신 선글라스 색깔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있죠. UV 차단 이런 코팅은 이제 오래되면 벗겨진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차단이 안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어두워서 동공은 커지는데 빛은 더 많이 들어가고 UV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좀 안 좋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체크하시면서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승현님, 인공수정체 넣으면 면역 반응 안 생기나요? 자가 면역 질환 있는 사람도 수술 가능한가요? 네, 인공수정체 자체는
면역 반응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공수정체랑 자체는 그 옛날에 이게 1900년대 초에 PMMA라는 재질로 시작했는데 그게 인체 내에서 면역 반응이 안 생긴다고 해서 계속해서 개발이 돼서 지금은 저렇게 접히는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관은 없는데 이거 자체가 눈 안에 이물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수정체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자가면역 때문에 포도막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포도막염 관리를 하면서 이제 수술이라든지 하셔야겠죠.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인공수정체 자체를 거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일찍 끝내가지고요. 질문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네, 질문 많이 해주시고, 제 강의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좀 알기 쉽게 준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다음번 기회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